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의 비혼주의는 거짓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타협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거나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파혼을 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왜 결혼을 여지까지 안 하셨어요 했을 때 저 비혼주의예요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은 사실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포장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거고 난 혼자를 택했다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나는 결혼에 관심 없고 연애도 관심 없다 라는 것처럼 그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분은 비혼주의주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때 창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혼주의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먹을 것도 막 풍족하고 놀 것도 막 풍족하고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무인도에 나 혼자만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저는 혼자는 평생 못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혼자가 됐을 때 그 우울증이라는 게 왜 오겠어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주의도 혼자 이렇게 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혼주의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비혼주의라고 이제 과거에 남자를 욕하거나 남자한테 실망을 많이 했거나 남자에 관련돼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비혼주의고 난 결혼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와 연애도 하고 30대가 됐을 때 갑자기 청첩장을 돌리는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도 해요. 제 친구가 이제 여대에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는 남자를 되게 싫어하고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과 동기들끼리 이제 자리에서 나는 남자랑 이제 연애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로 이제 왔겠죠. 30대가 됐을 때 갑자기 청첩장 모임하자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기억이 남아있죠. 얘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남자를 싫다고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네?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제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엔 주변에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여서 이거는 현실에 되게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이나 국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격지심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를 봤을 땐 이제 비꼬아서 욕하시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난 너네들의 국제결혼을 찬성하고 존중한다. 제발 국제결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으로 존중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글을 봤을 땐 정말 남자한테 혐오가 있어서 남자를 좀 싫어했던 여성들이거나 아니면은 여지까지 결혼 정년기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정말 못했거나 아님 남자한테 조금 좀 쌓인 게 많았다거나 그런 분들을 비꼬아서 욕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능력이 안 된다거나 외모가 안 돼서 뭐가 많이 딸리니까 국제결혼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딸려서 국제결혼을 한다? 뭐가 부족해서 국제결혼을 한다? 제가 여지까지 이제 국제결혼 하신 유튜버나 국제 커플 영상들 이제 대부분 보면은 부족하신 분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대부분 되게 풍족하게
그 나라에서 되게 열심히 막 콩냥콩냥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커뮤니티에서 글을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혼주의자나 아니면은 뭐 남자 혐오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국제 결혼하는 애들을 좀 비하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쓰시는 것 같아요. 노처녀가 됐을 때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뒤에서 쓰지 않았을까 조금.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저는 남성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국제 결혼을 안 이롭게 보는 분들이 이제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시집을 못 간 건데 본인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났습니다. 좋은 남자가 주변에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좋게 본인을 포장하려는 거 이해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자존감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해하지만 사실 그게 아무리 바빠도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없다? 그거는 저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동안 아무리 주변에 뭐 정말 여자 밭이었을까요? 뭐 여초에서만 일해서? 아니면은 뭐 여자밖에 없어서 주변에? 저는 그 연애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나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동호회에 가입하건 아니면 결정사를 찾아가던 그 연애도 저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노력조차 하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남자를 못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어. 그걸 했는데도 나는 주변에서 뭐 남자를 못 만났어. 그런 거면은 자기의 손을 얹고 나는 눈이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이미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결혼해서 사냐? 안타깝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나 왜 남자한테 맞춰 사냐? 왜 그렇게 결혼했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시어머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부부 유튜브 채널이나 아이 키우면서 사시는 그런 부부 채널이나 간혹가다 이렇게 그런 악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악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남의 행복이 되게 배 아프니까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집 갈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정말 나보다도 정말 행복하게 사니까 배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글을 썼다거나 나보다도 잘 사는 거야. 그 상대방이 너무 잘난 남자 산다거나 뭐 잘생긴 남자가 산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그 댓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결혼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처녀여서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악플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최근에도 젊은 사람이 20대 때 아기를 빨리 낳아서 좋은 방법, 장점 이런 거를 올렸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악플이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대 때 나면 얼마나 장점이 많겠어요. 체력적으로도 아이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봐도 딱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플을 쓴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까내리는 거는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결혼에 확고하게 결혼에 의지가 있고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러워서라도 나는 빨리 남자친구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하면서 본인의 타협을 빨리 하거든요. 근데 그 타협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행복도 모른다거나 그렇게 뭐 결혼을 못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악플을 달고 깎아내리시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비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가정에 뭐 남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것들이 저는 좀 사실 본인들이 결혼하고 싶고 본인들이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본인은 비혼주의자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결혼할 생각은 다 갖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비혼주의자라고 하면 아예 결혼의 생각도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비혼주의자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결혼을 못했던 거는 개개인마다 이제 사례들이 있겠죠. 왜 못했던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결혼을 포기했다거나, 그 이제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도 그분들도 따질 건 다 따지세요. 자기의 레벨에 맞게, 원래 주선자도 그분과 맞게 비슷한 레벨의 남성이나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본인의 수준인데, 그거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나 아닌 것 같다, 정말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나는 포기했다,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정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남성분들이라면 내가 결혼을 정말 나이 먹고 못했어, 비혼주의자를 선택했는데, 하지만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밥벌이가 된다면 뭐 40대건 50대건 60대건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쪽은 남성 국제결혼 시장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사실 그 나이가 됐을 때 국제결혼은 사실 시장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 돼서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극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많이 없죠. 보기도 힘들고. 남성이랑은 다르니까. 남성들은 정년 타임 해도 자기가 건강만 하다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사실 정년 타임 하고서는 갈 데가 마땅치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겠지만, 사실 여지까지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현실이 되게 막막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제가 막 인터넷 글도 많이 보고, 유튜브 재밌는 이제 뭐 부부나 국제결혼 채널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악플들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고 아이도 낳고 세금 낼 것도 한국에 다 내고, 요즘에 아이도 아무도 안 낳는데 아이도 잘 낳아주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악플을 달아야 됐나?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지? 생각이 들면서, 저 악플을 단 사람들은 좀 결혼을 못했던 사람들이 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래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 가진 거, 자기가 못 해봤던 거, 자기가 해볼 수 있었는데 자기는 되게 안 좋게 지금 현재를 막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남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되게 배 아파하고 막 자격지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에다가 이제 악플을 되게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비혼주의자 분들이 사실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거기다가 풀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해서,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도 결론은 누가 혼자 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외롭게 평생을, 저는 다 한 구석에는 결혼은 갖고 있는데 못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